여러분, 포퓰리즘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죠? 뉴스만 트면 나오는데 막상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력한 정치 전략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두죠. 포퓰리즘. 요즘 정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데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단어 중 하나일 겁니다. 네, 그래서 포퓰리즘이 대체 뭘까요? 하도 여러 가지로 쓰이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자, 일단 여러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요. 학자들이 이것만큼은 핵심이다 라고 동의하는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회를 순수한 인민, 대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눈다. 이게 핵심이에요. 포퓰리즘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우리와 저들이라는 명확한 이분법에서 출발하는 거죠. 한쪽에는 순수한 우리, 인민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부패한 저들, 엘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포퓰리즘이 무슨 사회주의나 자유주의처럼 거창하고 복잡한 정책 설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세상을 딱 두 가지 색깔로만 보는 안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선과 악, 우리와 적 이렇게요. 자, 그럼 그 안경으로 본 세상의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인민 대 엘리트라는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포퓰리즘이 그리는 세상은 아주 명확해요. 한쪽에는 보세요. 도덕적이고 땀 흘려 일하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라고 여겨지는 순수한 인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요. 자기 일속만 챙기고 현실은 전혀 모르고 나라보다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챙기는 그런 부패한 엘리트, 기득권층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바로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치? 그거 엘리트들이 괜히 어렵게 만드는 거지 원래는 그냥 상식적인 거야 라고요. 뭐 옛날 토마스 페인 같은 사상가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정치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복잡하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그 간단하고 명료한 뜻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인민 대 엘리트 구도가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 정치판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영국의 유킵이라는 정당 사례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킵, 처음에는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아주 작은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EU랑 이민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지지세를 얻기 시작하더니 2014년 유럽 해외 선거에서는요. 영국 거대 정당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킵의 성공이 결국 영국을 유럽연합에서 탈퇴시키는 바로 그 브렉시트 국민투표까지 이끌어낸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보통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거지, 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당시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실 좀 다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유키피가 한창 떠오르던 시기죠. 이때 영국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어떻게 됐죠?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똑같은 기간에 이민이나 인종 문제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됐나요? 그야말로 수직 상승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서 순식간에 영국 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올라요. 바로 여기에 유킵 성공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유킵을 지지했던 이유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연구자들은 바로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지목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이민자들이 우리 고유의 정체성, 그러니까 영국다움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 또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이 사람들을 섞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리시키고 있다는 불신.
그리고 런던에 있는 저 잘난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소외감.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 빼앗긴 우리 주권을 되찾아오자는 그런 열망까지.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UKUP 지지라는 현상으로 폭발한 겁니다. 특히 이 데이터를 좀 보세요.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 온 이민자 수가 불과 1년 만에 259%, 116%. 이게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정말 엄청나게 급증한 거죠. 이러니 많은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동네가 우리 사회가 순식간에 변해버리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핵심 이론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포퓰리즘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연구자들이 말하는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 상황에서 싹튼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정치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게 아니구나.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신호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대표성 위기의 징후이지만 결코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무슨 뜻일까요? 포퓰리즘이 기존 정치의 문제점을 속 시원하게 꼬집고 사람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포퓰리즘이 단지 증상에 불과하다면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진짜 질병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대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